어머니, 미리 연락 주세요. 며느리의 부탁이 상처가 된 순간. 엄마, 우리 멀리 이사 가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저 가족이 그리워서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 아이들을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어버린 순간,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린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거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현숙,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작은 아들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작은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엄마, 우리 이번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요. 아이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즉시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와. 엄마가 있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손주 봐주는 것도 그렇고 반찬도 해줄 수 있고.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큰아들은 멀리 있고 작은 아들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어요. 아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도 가까우면 좋죠. 하지만 며느리 정아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환한 미소를 짓긴 했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새집 걱정에 피곤한가 보다 싶었거든요. 한 달 뒤 아들 부부는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날 저는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국을 끓였어요. 이사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이사 짐을 나르는 아들과 기사님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니 다들 맛있게 드시더군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사님들의 인사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가까이 사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싸온 반찬들로 간단히 차린 식사였죠. 정아야, 힘들지?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정아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사의 피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자주 보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다가 정아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박을 발견했어요. 싱싱하고 좋은 게 있길래 하나 사서 호박전을 부쳤습니다. 이거 좋아했는데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싶었죠. 오후 4시쯤 저는 도시락통에 호박전을 담아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정아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호박이 좋은 게 있길래 전을 부쳤어. 너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정아는 전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야, 엄마 갈게. 너도 바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냥 반찬 하나 갖다 준 건데. 이틀 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또 정아 생각이 났어요. 냉장고에 두부도 있고 애호박도 있어서 정한의 가족 먹을 만큼 덜어서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와? 아들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찌개 끓였는데 너희 주려고. 엄마 혼자 먹기엔 많잖아. 엄마, 우리 밥은 우리가 알아서 먹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눠 먹고 싶었던 건데. 알았어. 그럼 엄마 갈게.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반찬 좀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한테 자주 오시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정아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부담? 엄마가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아가 워낙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 식구한테 가는데 연락을 해야 한다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고? 서러움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참았고 반찬을 해도 그냥 혼자 먹었어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해서 반찬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엄마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살면 더 자주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정아를 만났어요.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있는 정아를 보고 반가워서 다가갔죠. 정아야, 어머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 조심해서 가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힘들까봐 손주가 태어나면 도와주고 싶어서 가까이 살자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참았어요.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 때나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점점 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어때? 응, 잘 지내지. 몸은 괜찮으시고? 그럼 엄마 건강해. 대화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아들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아들 부부가 밖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어요. 진우야. 제가 부르자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산책하다가 너희 보이길래. 어디가? 아, 그냥 저녁 먹으러요. 정아는 저를 보고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빨리 가자는 신호였죠. 그래, 잘 먹고 와. 엄마는 집에 갈게. 돌아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아들 부부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분위기상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까이 살자고 한 게 잘못이었나? 며느리를 너무 불편하게 한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한번 보자.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아들을 만났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해. 이사? 이사를 왜? 집이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는 게.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아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 예고 없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부담이래요. 난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아요, 엄마.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될까요? 거리를 두고 지낸다. 가까이 살자고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 갈 건데? 한 30분 정도 거리요.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30분.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죠. 그래, 알았다. 너희가 좋으면 그렇게 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며느리와의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 말걸. 반찬도 갖다 주지 말걸. 그냥 멀리서 지켜볼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빈 공간을 마주하며 2달 뒤 아들 부부는 정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이사 트럭이 서 있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또 부담이 될까 봐요. 정아가 마지막 짐을 들고 차에 타는 걸 봤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군요. 아들은 차에 오르기 전 잠깐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그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던 우리 사이는 이제 차로 30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너무 나섰나?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나?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아이들한테 기댄 건 아닐까?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힘없이 처진 입꼬리. 나도 나이 들었구나. 이제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아니다. 그냥 내 동생 이사 갔더라. 아, 들었어. 엄마 괜찮으셔? 응, 괜찮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동생이 엄마 싫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냥 젊은 부부들도 자기 생활이 필요한 거지. 큰아들의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서러웠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들 인생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구나. 일주일 뒤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집들이 겸해서. 그래, 갈게. 주말 작은 아들의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정아가 좋아할 만한 모던한 인테리어였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아의 인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편해진 걸까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 부부는 새집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웃으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그냥 손님으로 오는 거구나.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자주 가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시댁과의 관계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아의 고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며느리 맞이하기가 처음이었어. 서로 서툴렀던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분이라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게 맞는 거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너무 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부부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납니다. 가끔 제가 초대하기도 하고 아들 부부가 저를 초대하기도 해요. 반찬을 만들 때도 먼저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반찬 필요해? 그러면 아들이 엄마 고등어 조림 해줄래요? 하고 대답하죠. 그럴 때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예전처럼 불쑥 찾아가지 않아요. 가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요. 정아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엄마가 가도 될까? 그러면 정아가 네,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하고 답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니까 정아도 편하고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며칠 전 정아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를 보게 된다니. 정말 축하한다, 정아야. 출산하고 나서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나섰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군요. 그럼 엄마가 도와줘야지. 언제든지 말해.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할 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아들 부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처음에는 솔직히 어머니가 가까이 계신 게 부담스러웠어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너무 들이댔지.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친정엄마랑은 편하게 지냈는데 시어머니랑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 싶어서요. 이제는 어때? 이제는 편해요. 어머니도 제 공간을 존중해 주시고 저도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른 거였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의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전체가 보이는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다니고 같은 반 언니들과 가끔 산책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나만의 생활도 중요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만 기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내 시간을 보내고 그게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제 정아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병원 검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기 초음파 보는 날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저를 믿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원해서 부르는구나. 그럼 엄마가 꼭 갈게. 우리 손주 보러.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항상 가까운 마음을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불편함,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공간, 상대방의 독립적인 삶 말이죠. 부모님 세대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3대가 어울려 사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선의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돕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죠. 반대로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만의 리듬을 찾고 싶었던 거죠.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자주 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요. 하고 솔직히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참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거리가 멀어졌지만 조금만 솔직했다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죠. 이제 어머니는 며느리의 공간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죠. 그게 현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가요? 부모님과 너무 가까이 살아서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우신가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어려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까운 거리가 항상 가까운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니까요. 가족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가족이기에 더 배려해야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가족이 지켜야 할 황금 거리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